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연초에 운동을 좀 한다고 하다가, 어, 심하게 하다가 좀 몸살이 좀 났어요. 나이 먹으면 이제 근육량이 빠진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피트니스 센터 등록을 하고, 1월 2일인가요? 첫날 가가지고, 남들이 보면 별로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별것 한 것도 아니고, 뭐 주로 팔굽혀 펴기를 좀 더 많이 그전 같으면 좀 하고 그만뒀을 텐데 그 뭐라 그러죠? 뭐 몇 회씩 몇 회 반복한다는데 반복을 여러 번 했어요. 막 아플 정도를 해야 근육이 생긴다 그래갖고 아파도 그냥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구나 뭐든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근육 운동 체질은 아니에요. 근육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이 먹었으면 해야겠다 그래서 나갔다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겠다. 저는 원래 뭐 요가나 태극권, 오구미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근육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 그렇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음, 꼭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런 그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거는 지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뭐 본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쿼트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면 또 턱걸이 같은 거 그거는 꾸준히 해야겠다. 다만 음, 뭐 그렇게 뭐 근육을 뭐 우람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보다 어, 어느 정도 그 키운다, 않는다, 뭐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근육 운동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뭐 요가나 오금히, 타이치죠, 태극권, 예, 그걸 좀 더 꾸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서 뭐를 좀 새롭게 새로 하셨나요? 네, 하시더라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이 뭔지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화. 이 수행에 있어서도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요 세 가지 마음을 쉼, 봄, 씀 이거를 이제 고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수행을 한다 혹은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 명상, 마음 챙김 요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적인 요소를 마음 공부의 중요한 요소로 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긍정심리 수행의 몇 페이지인가? 22페이지. 여기 보면 이 긍정심리에 보게 되면 여기 행법에 웰빙 행동이 있잖아요. 웰빙 행동. 이 웰빙 행동이 중요한 그 마음 공부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웰빙 행동. 운동도 웰빙 행동이죠. 요번에 제가 좀 지나쳐가지고, 어, 몸살을 지금 앓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제 좀 지나가는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공부를 한 후에 웰빙 행동으로 탁구를 시작하셨대요. 탁구 좋아하시나요? 음. 저도 그전에 탁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탁구가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서도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쾌함, 또 집중을 요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탁구를 배우면서 땀을 흘리고, 그 가운데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나 봐요. 상당히 좋은 일이죠. 마음 공부란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창하고 심오한 경지에 도달해야 마음 공부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마음이 즐겁고 건강하고 그럴 수 있어야 그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쓴다 해서 이러한 그 웰빙 행동의 실천을 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음, 사실 이 웰빙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은 동양식으로 말하면 진기를 흡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기. 우리 진기, 사기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사기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진기를 채움으로써 사기가 나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긍정심리의 기법이기도 하죠. 신드롬 리덕션, 증상의 감소 혹은 가능하면 제거보다도 웰빙 인핸스먼트, 웰빙의 증진, 이것에 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신드롬 리덕션, 증상의 감소, 이거 초점을 뒀죠. 아마 지금도 심리 치료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신드롬 리덕션에만 초점을 두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긍정심리적인 이런 접근의 마인드가 있는 치료자라면 신드롬 리덕션보다도 웰빙 이넨스먼트에 초점을 둘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웰빙 이넨스먼트 초점을 두다 보면 그 신드롬 리덕션까지도 가져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최근에 그 접근들을 보면은 이런 긍정심리적인 접근, 즉 신드롬 리덕션보다도 웰빙 이넨스먼트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접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벌써 한 2, 3년 됐네요. 상담학회에서 그 MCBT와 MMPT를 소개할 때, 그 MCBT는 제가 주창하는 동기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MMPT 두 개를 설명할 때 그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최근에 얼마나 긍정심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그 유튜브 밑에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강의 동영상을 아마 밑에 적어 놨을 겁니다. 뭐 헤이스의 액트도 그렇고
CBT도 그래요. CBT도 특히 그, 그 스키즈프레니아, CBT가 스키즈프레니아에 잘 먹히지 않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CBT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정신분열진화를 했고, 그 스키즈프레니아 분들에게도 신드롬 리덕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동기, 그 욕구, 에너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삶이 좀 더 생생하고 만족스럽게 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적인 접근에서 보자면은 웰빙을 증진하는, 진기를 증진하는 이런 접근이 최근에 긍정심리 접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또 이걸 동영상 올리게 되면 좀 밑에다가 또 소개해야겠네요. 제가 2008년도인가 한의학과 긍정심리, 긍정심리와 한의학이었는지, 아무튼 한의학과 긍정심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양의 이런 접근과 어, 그 당시만 해도 최근이죠. 그 당시에 새롭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긍정심리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웰빙 행동, 이게 무슨 마음 수행이야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탁구를 좋아한다면 탁구,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 요가를 좋아하면 요가, 꽃꽂이를 좀 좋아한다면 꽃꽂이. 제가 좋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꾸준히 생활 속에서 진기를 흡수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여러 부분들이 변화합니다. 일단 동양시로 표현하면 진기가 흡수되면 웰빙 에너지가 몸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또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서 상태, 몸과 마음의 정서 상태가 관련된 인지를 또 가져와요. 또한 관련된 동기를 가져와요. 활성화시켜요. 갈수록 점점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BBT, Broaden and Build Theory, 확장, 확립 이론. 여기서도 잘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CBT에서는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서를 바꾸려고 한다면 BPT에서는 정서 자체가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점, 그 점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BBT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그것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주의가 터널 시야처럼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긍정심리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긍정 정서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좀 확장됩니다. 브로든 되죠. 그래서 다양한 개방적인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자원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 개인이 쓸 수 있는 레퍼토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 중에 하나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 확립이 되면서 점점 선순환으로 상향 나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긍정심려 접근이고 또한 이것은 마음 수행이다. 마음 공부다. 마음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웰빙 행동이 또한 웰빙 인지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관련된 웰빙 동기를 활성화하고 실천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그 상승적인 상향적 상승작용을 갖고 오는 그러한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수행에 있어서도 조화롭게 추구하자.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긍정 심리에 쓴다. 마음을 쓰는 훈련. 여기에 초점을 둠으로써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